이번 주 경제 이슈를 쪽집게처럼 골라서 신나게 이야기하는 시간, 신들린 경제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팡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열었는데 범킴, 미국인이니까 네네네. 범킴이죠. 범킴은 안 왔어요. 그래서 맹탕 청문회로 끝났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을 영업정지 시킬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언급했네요. 그 한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예. 영업정지 가능성을 이제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쿠팡이 피해복 조치를 적절히 실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업정지 관련돼서 처음으로 얘기가 나왔고요. 그런데 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요 얘기와 함께 예. 근데 영업정지하면은 당장 걱정되는 게 야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못 받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입점 업체하고 또 쿠팡맨들의 피해 요거 생각하는 그것도 건가요? 있고 또 소비자도 있고 예. 그러니까 양쪽이 다 있죠. 예. 거기 들어와 있는 입점 업체 그리고 고용되는 사람들 그리고 소비자들.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그것에 가름해서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가능성을 열어둔 거지 실제로 그럴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봐요? 가능성은 예측을 해보자면 고란 기자가 봤을 때는 뭔가 제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과징금하고 영업정지 중에서 어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과징금이죠. 과징금? 네. 이게 너무 많아요. 예. 쿠팡에 지금 고용된 인원만 9만 명이 넘거든요. 어허. 그 여기 약간 그리고 그 곁에서 이렇게 한 거 하면 대충 한 40만 명 된대요. 예. 그럼 이분들 이제 피해 어떡할 거예요? 입점업체 23만 개 있어요. 예.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들 당장 피해 본인이 이제 생활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소비자들이야 뭐 그냥 뭐 언제부터 버티면 우리가 된다. 뭐 10년 전부터 쿠팡 썼던 것도 아니고 뭐 안 쓰고 그냥 마트 가면 되는데 이 쿠팡맨들이 또 이제 본인이 이 배송한 만큼 돈을 벌어 가시니까 네 맞아요. 그거하고 입점 업체 분들 네, 여기들 분들 피해 보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겠네요. 당국에서도. 그러니까 이거 아마 영업정지는 아니고 이에 예. 해당하는 이제 과징금 처분 부과 쪽으로 아마 되더라도 될 것 같고요. 과징금 쪽으로. 예, 영업정지 근거가 되는 게 전자상거래법에 의한 건데 예. 이 전자상거래법에 의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예. 뭐 일단 행위를 일단 중지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시정 조치를 하고 그래서 피해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들을 먼저 이행했는지들 다 따져본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다? 이러면 이제 영업정지 1년 이내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선할 기회를 주고 맞습니다. 그걸 못하면 영업정지 이렇게 가는 거라고 말씀이시네요.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전 개전에 전혀 없네 이래가지고 만약에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라고 해도 예. 만약에 피해가 크다라고 하면 과징금이니까 과징금 쪽으로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 말을 한 맥락을 보자면 일단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쿠팡을 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와 국회 모두가 나서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쿠팡에 책임을 묻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징금도요. 쿠팡 매출이 50조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돈도 많이 버는데 뭐 과징금 뭐 예를 들면 1,000억, 2,000억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눈 하나 끔뻑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과징금 규모를 그래서 예. 의미 있게 부과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타격감을 좀 줄 정도는 줘야지 뭐 천억, 몇 천억 해가지고는 네, 맞아요. 뭐 그거 하겠어요. 놀라겠어요. 그 앞서서 봤던 걸 보자면 사실 뭐 2017년에 허위 과정 광고 800만 원 받았습니다. 에? 800만 원이요? 네, 아, 21 그걸 하지 말지 차라리 무슨 21년 납품업체 갑질 예. 한 33억 정도 됐어요. 33억도 좀 적네. 네. 그리고 22년 하도급법 위반 4억. 4억. 네. 예. 그리고 지난해 알고리즘 조작 이게 조금 컸어요. 이건 좀 1628억 원. 1628억.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거 보시면 좀 이렇게 약간 벌금 많이 냈다 이거 보시면 SK텔레콤 보실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개인정보 유출 마찬가지였고요. 이게 한 1,40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그게 이제 개정이 되면서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러면서 좀 되게 의미 있는 숫자가 부과가 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쿠팡도 이번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럼 어쨌든 50조의 3%면 얼마예요? 1조 5천억인가? 네. 최대? 근데 이게 이제 이번에 또 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까지 통과가 됐고 아직까지 이제 발효는 안 됐는데 네. 개정을 했는데 10%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5조. 네, 근데 예.
아시잖아요. 소급 안 되는 거. 아, 그래서 그렇구나. 쿠팡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쿠팡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징벌적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에 관련돼서 일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예. 소급은 어렵다라는 식으로 발언했거든요. 어허. 근데 지금 약간 이 태도가 조금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예. 특별법을 만들자라는 어.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잠시 후에 이제 민병덕 의원 출연하시면 좀 제가 자세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시고 국회 정무위 소속이고 또 변호사시니까 이런 부분들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쿠팡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정확히 말하면 범킴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 보세요? 사실 한국에서는 별로 무서울 게 없어요. 제일 두려운 건 한국 들어서 감옥 가는 건가? 아니 감옥을 왜 가요? 네. 이거 일단 벌금 내고 이거지. 이게 약간 한국에서 뭔가 예.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해 매기는 과징금 이거는 징벌적 성격이 없잖아요. 예.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좀 소소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소송의 나라잖아요. 예. 여기서 소송이 붙으면 이거 도대체 얼마까지 물어줘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 미국은 그렇죠. 좀 거기는 무섭잖아요. 집단 소송도 돼 있고. 네,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집단 소송이 사실 제일 무서울 텐데 왜냐하면 집단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한 사람이 피해를 봤으면 그게 똑같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그 피해를 본 사람한테 다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곱하기가 되는 거니까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잖아요. 예. 근데 미국에 지금 현재 이제 국내 법인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에 있는 법무법인 통해서 뭐 미국에 소송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그렇게 무서울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집단 소송이 하나 나왔습니다. 주가 하락, 공시 의무 위반. 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막 얘기하고 있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상 예. 그리고 뭐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뭐 상거래법 뭐 예, 이런 맞아요. 얘기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은 증권거래법에 따른 소송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자본시장법.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쿠팡 너네가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시 의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투자할 때 모든 정보를 공정하게 공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그걸 다 보고 판단을 해서 내가 투자 판단해서 그래서 뭔가 투자했어.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 예. 이거에 대해서는 뭐 투자에 대한 책임이니까 그게 없는데 만약에 정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 혹은 모든 주주들에게 공정하게 공시한 게 아니라 특정 주주에게 먼저 줬다? 이러면 이제 그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증권거래법에 따라서 그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을 보자면 이게 그 앞서서 이 피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게 되게 그 정보가 유출됐다 알고 9월인가 예. 내부에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바로 그걸 알리지 않아서 네. 4개월 동안 묵혔어. 4개월인가 몇 개월 동안 묵혔어. 이거죠. 이게 예. 문제가 뭐냐면 예. 그 왜 분기마다 이제 공시를 되게 할 때 굉장히 세세하게 공시를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되게 두껍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보면은 9월에 이미 그게 내부자 유출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고 하면 그 안 것을 거기 내부자 유출이 있었고 이게 이제 들어갔어야 됐다는 거죠. 그 이제 공시사항에. 예.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쿠팡이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시를 안 했고 나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 투자를 했어. 예. 그런데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쿠팡 주가가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가 하락분에 대해서 네가 쿠팡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집단 소송을 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되면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 같거든요. 예. 실제로 쿠팡의 주가를 보자면요. 사실 이 사태가 처음 알려진 그 지난달 29일 그리고 나서 그때가 아마 휴일이었으니까 개장하고 나서 주가가 좀 5% 정도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살짝 올랐다가 예. 주가 흐름을 보자면 9일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제가 그래서 이 주가 흐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는 처음에 그 사태가 벌어졌을 때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는 개인정보 이슈가 심각하지 않고 예. 그 민감도가 그리고 쿠팡이 워낙 지배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타격이 예. 없을 거다라는 식으로 보고서가 나왔는데 10일부터 본격적으로 또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엔 다시 올라와가지고 주가가 괜찮다가 예. 이게 지금 쿠팡이 대응 때문에 지금 전 부처가 달려들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요. 예. 그 반감도 되게 심하고 그게 약간 주가에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아니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쿠팡에 얼마나 내가 투자했는지 모르겠고 네. 쿠팡을 이용하시는 우리 저 국민들 중에서 쿠팡 주주인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결국 미국에 상장된 회사 미국에서 쿠팡 주식에 투자한 주주들만 돈 버는 거지. 여기서 정작 개인정보 날라가가지고 피해 맞아요. 볼 네. 수도 있는 네. 쿠팡에서 오늘도 물건을 사시는 우리 국민들은
별로 혜택을 못 보거든요. 혜택이라고 하면 그렇다. 혜택이 아니라 피해 보상을 못 받는 네,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돈은 여기서 벌어 가는데 여기다가 과징금을 뱉어내도 여기다 뱉어내야지. 미국에 소송해서 미국인 주주들한테 돈 좀 모아놔. 그 돈 다 미국에 있는 건데 달러로. 아니, 이게 과징금은 이제 별개로 진행되고 있고 예. 미국에서 진행된 소송은 별개고 그런데 이제 아마 범킴이 더 무서워하는 건 예, 미국에서 진행되는 예. 그 증권 거래법에 따른 집단 소송일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 피해 규모가 사실 뭐 그렇긴 하겠죠. 그 그러니까. 개인정보 예. 유출돼서 피해 보면 1인당 뭐 10만 원, 20만 원 이런 예.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주가 피해는 지금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자세한 거는 저 민병덕 의원 밖에 오셨으니까 지금 질문 드려볼게요. 어떻게 하면 범킴을 좀 이 범킴이 저 국내에다가 뭔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거. 자 이거 보죠. 세계 최초로 조만장자, 억만장자도 아니고 야. 이제 백만장자는 말을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쌍팔년도 때 얘기고 조만장자 탕생할 수 있다. 누구예요? 아 역시 누구겠어요? 그분 머스크죠. 머스크. 제가 머스크를 봤더니 예. 이번에 이제 7천억 달러를 넘어섰거든요. 예. 근데 이 이제 머스크의 자산 이력을 보자면 21년 1월에 순자산이 1,900억 달러. 21년 1월을 보자면 이때 테슬라 주가 진짜 막 망한다는 얘기까지 듣다가 갑자기 확 올라오면서 그때 주가가 막 난리가 났었던 그 시점이잖아요. 세계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에 순자산이 2천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예. 그 2천억 달러가 어느 정도냐면 그에 앞서서 먼저 기록을 달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그리고 LVMH라는 그 명품 글 있잖아요. 예. 거기 베르나르 아르노가 예. 이제 2천억 달러 돌파했어요. 그 다음에 3천억 달러는 이제 머스크가 먼저 이뤘습니다. 21년 11월에 3천억 달러.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4천억 달러. 올해 10월에 5천억 달러. 계속 가네. 그리고 지금 7천억 달러. 7천억 달러면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저 환율 따지면요. 예. 이제 그 조가 넘습니다. 그지 몇 조나 1,000조? 예. 와, 1,033조 원. 네, 그래서 조만장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럼 3천억 달러, 4천억 달러 돌파한 사람은 누구냐? 예.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만이 유일하게. 근데 지금은 또 아니에요. 예. 주가 떨어져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 그 아까 제가 말한 제프 베조스도 아까 2천억 달러를 돌파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머스크보다 먼저. 예.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랑 머스크가 약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약간 라이벌 느낌이 살짝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우주 관련돼 가지고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그 예. 우주 산업도 하고 있잖아요. 베조스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머스크는 이제 스페이스 X 이거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둘이 약간 경쟁 관계가 있었고 사실 솔직히 머스크보다 베조스가 더 부자였던 기간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순위가 베조스가 확 떨어지거든요. 위자료. 맞아요. 아, 맞췄다. 네. 예. 그래서 이 그 부인, 예. 전 부인이죠. 전 부인에게 많이 줬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전 부인이 제가 찾아보니까 여성 부호 8위에 올라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많이 기부했거든요. 예. 근데도 여전히 여성 부호 8위에 올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혼하면서 베조스는 이제 이 순위 경쟁에서 확 밀렸고 예. 지금 현재는 거의 이제 머스크가 압도적으로 1위고요. 2등은 누구냐? 예. 최근에 이제 구글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 구글 창업자 레리 페이지가 이제 2등입니다. 근데 차이가 2배 넘게 벌어져요. 그래요. 아마 이게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게다가 이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예. 앞으로 받을 돈이 많습니다. 아, 왜요? 그 스톱쇼 많이 걸어놨나요? 그 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미국이 아까 제가 증권거래법 관련된 소송이 무섭다라고 한 게 예. 18년에 음. 그 이제 CEO 보상 패키지가 있었어요. 머스크 경영 성과에 따른 단계별 보상안을 담고 있었는데 예. 테슬라 주식을 9주 갖고 있는 주주가 음. 반대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렇구나. 근데 이게 받아들여졌어요. 예. 그래서 머스크가 이 보상을 못 받게 됐어요. 근데 테슬라 측에서 다시 이제 상고를 했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델라웨어주 대법원에서 예. 머스크 쪽에 손을 들어줬어요. 자, 근데 네. 머스크가 지금 이게 이제 스페이스 X도 상장하고 이러면 이제 네네. 예상 지분 가치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아요. 요것도 더해지면 또 어마어마합니다. 예. 근데 이제 스페이스 X 상장해서 그 돈 벌어가지고 지분 팔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뭔가를 신사업할 것 같거든요. 스페이스 X 상장하면 그 돈 가지고 뭐 한대 스페이스 X를 상장하는 이유가 예. 그 돈 해가지고 내가 뭐 더 이게 아니라 예. 스페이스 X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장을 하는 거잖아요. 뭐 근데 대부분의 뭐 한대요 기업이 그 돈으로?
이 돈으로 예. 지금 현재 그 AI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 스페이스X는 화성 갈 때까지 상장 안 할 거야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좀 바뀌었어요. 내년에 상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머스크가 구상하는 건 인공위성으로 그 약간 GPU 예를 들면 GPU 칩을 아마 GPU 칩은 아닐 거예요. 지금의 칩은 그걸 이제 위성에 실어서 쏘아 올립니다. 우주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위성이 돌아다니면서 이게 데이터 센터예요. 아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진짜. 이게 이유가 예. 뭐냐? 우주가 춥죠. 냉각이 필요 없어요. 예. 근데 태양광 계속 받죠. 그러니까 전력 발전이 그냥 되는 겁니다. 그걸 우주로 쏴서 올리겠다는 거예요. 추우니까 냉각도 필요 없고 네. 태양에 가까이 있으니까 아 태양열이 계속 태양열이 받았어요. 계속 있으니까 전력 걱정 전력- 없죠. 야, 희한한 발상이네. 네. 그러면 하나만 마지막으로 우주 관련주 있잖아요. 스페이스X도 이제 이러니까 상장하고 요새 우주 관련주 난리가 났죠. 요새. 아, 그래요? 네. 이미 난리 났습니다. 근데 우주 관련주가 있긴 있어요. 국내는 모르겠고요. 예. 그 해외에 보면은 뭐 몇 개 주식들 있거든요. 네. 난리 그래요? 났더라고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사람들 참 빨라요. 어떻게든 제가 알고 찾아서 투자하는지.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